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 리치부동산 장준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6.27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투자 전략은 향후 나올 주택 공급 후속 발표 내용에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얘기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이나 아니면 초초기 단계 지역의 신축 빌라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비 사업 구역별 투자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후보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재개발 재건축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춘 듯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을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이 방문 현장에서 정비 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재건축 단지를 방문을 해서 공정관리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욱이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인가를 완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실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일 이전에 지난 24일이죠. 재개발 사업 현장도 찾았습니다. 바로 신당 9구역이었습니다. 신당 9구역에서는요, 정비 사업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기존 소요 기간 대비 5년 5개월을 단축하겠다고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신당 9구역은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역을 가서 보면은요, 남산 성곽 아래 높은 구릉지에 조성된 노후 주거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 잘 안 됐던 구역이죠. 지난 2005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 5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8년의 시간이 지난 2018년도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7년간 사업이 사실상 정체되어 왔습니다. 정체된 이유는 남산 아래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남산 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서 7층까지 층수 제한, 그래서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315세대의 작은 규모이지요.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4차례에 걸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주요 요인이 바로 사업성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날 함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5일이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3종 규제 철폐 등의 혜택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45m로 완화하고 높이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용적률 역시 160%대에서 250%까지 상향을 하면서 이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공고 기여율에 대해서 대폭 감소를 해서 사업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밝힌 주택 공급 촉진 발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처리 기한제 등 운영으로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정비 기간이 평균 18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13년으로 줄여서 5년 5개월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의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기존 2년 5개월을 2년으로 단축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를 3년 5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그리고 이주할 때까지 평균 8년 5개월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공정관리도 언급을 했는데요.
처리기한제를 도입을 하고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 책임관, 갈등관리 책임관 등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계별 사업 진행을 방지를 하거나 또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갈등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과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21년 발표했던 신속통합 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신속통합 방식이라는 것은 개별 분야, 건축, 교통, 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를 해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지행과 기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주민의 부담, 갈등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이 패스트트랙 신속통합 방식의 성과로서 기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 3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 기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실제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공모해서 진행된 사업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최초로 21개 지역을 공모를 했고요. 2022년도에 2차로 23개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후에 3차, 4차 또 수시 공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2차 공모된 지역만 생각을 해본다면 3, 4년이 지난 시점의 대부분은 구역 지정 단계 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방식과는 달리 작은 급의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중공업지역 등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장점은 사업 단계가 간략하게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정비 사업, 신속통합 정비 사업에 비해서 사업 단계가 간단하죠. 예를 들자면 취준인 설립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없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업 속도 면에서는 신속통합 재개발보다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더 빠르고요. 신속통합 재개발 방식이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식보다는 더 단계적으로 속도로 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정비사업은 5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690개소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247개소, 재건축이 165개소, 소규모 정비가 278개소입니다. 소규모 정비가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단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 지정되거나 또 현재 추진을 준비하는 이러한 정비사업 지역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요. 앞으로도 서울은 정비사업에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 큰 틀의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나 해당 지역에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어드렸던 신당 9구역의 사례처럼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빠른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성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수 대비 공급 세대수, 즉 일반 분양 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지역별, 개별 입지별로 입지 여건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입지의 차이에 의해서 일반 분양가나 또 준공후 형성될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이 완성돼 가고 있는 지역보다는 투자성이 높은 지역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러한 지역의 매물 정보를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리치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